오늘은 박정희 6편이며 제목은 포항제철 3편입니다. 목차로는 6장 포항제철의 실적, 7장 포항제철의 정신, 8장 요약 및 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6장 포항제철의 실적 1973년 가동 첫 해부터 포항제철은 1억 달러의 매출과 1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가동 2년 차인 1974년에는 매출액이 2억 5,800만 달러에 8,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1996년 포철은 누적 매출액이 1,056억 달러, 누적 이익이 53억 달러였습니다. 1992년 9월 24일 포항제철의 기업 이념을 선포하는 사진입니다. 광양제철소 완공 이후 포철의 연간 생산 능력은 93년 2,080만 톤, 94년 2,170만 톤, 95년 2,280만 톤, 96년 2,360만 톤, 97년 2,650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94년 조강 1,224만 톤을 생산하여 단위 제철소로서는 세계 1, 2의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철강 자립도는 1970년대 초반에 20%에서 1990년대에는 90%까지 제고되었습니다. 2. 최저의 건설 단가 1기 포철공사에서 톤당 건설 단가는 251불이었습니다. 당시 대만의 CSC의 단가는 667불이었으며 일본의 오기시마 제철소는 626불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의 건설 단가는 외국 제철소의 건설 단가와 비교해 볼 때 4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 원료의 장기 확보 김재관 박사는 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석탄과 철강석의 장기 공급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만 톤의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170만 톤의 철강석과 70만 톤의 유연탄이 필요합니다. 국내에는 부존량이 극히 적었기에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71년 박태주는 호주의 광산주들과 협상했습니다. 설득과 협상으로 포철은 일본과 동일한 가격으로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의 가격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7장 포항제철의 정신 1. 우양우 정신 박태주는 포항제철 1기 공사에서 조상의 혈세, 일제 식민지 배상금으로 건설하는 것이니 실패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우해서 영일 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제철 보국을 이루기 위한 우양우 정신은 결사적이며 전투적이며 비감하며 애국적인 마음다짐이었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공기 준수를 위한 비상선포 후 1978년 돌격 휘호로 직원들의 의식을 재무장시켰습니다. 2. 종이 마패 포항제철 1기 공사의 착공 전인 1970년 2월 박태준은 포철에 대한 청탁과 이권 개입의 방지를 위해 박정희에게 건의합니다. 박태준은 포철은 설비 공급 업체의 자유로운 선정, 설비 구매와 대금 자본 및 구매 계약 등의 절차의 간소화, 정치 헌금과 정부 개입 배제 등을 작성하여 건의합니다. 박정희는 이러한 박태준의 메모 건의를 100% 신뢰하여 즉석에서 서명해 줍니다. 즉 박태준에게 포철 건설과 운영에 대해 전권을 위임하는 소위 종이 마패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임자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어려울 때마다 나를 만나러 오기가 거북할 것 같아서 아예 서명을 해주는 거야. 고생이 많을 텐데 소신껏 밀고 나가라고 박정희는 박태준을 격려합니다. 이 종이 마패를 박태준이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이 종이 마패는 진봉 그대로 포스코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에게 포철 건설과 운영에 대해 정권을 위임한 종이 마패의 사진입니다. 3. 지금 해외 연수 박태준은 제철 공장을 시작하기 전인 1968년 10월에 직원 연수원을 지었습니다. 박태준은 68년 11월에 직원 9명을 가와사키 제철소에, 이어서 6명을 후지 제철소에, 69년 4월에 14명을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수생은 1972년까지 600명에 이르고 그 비용도 당시에는 금액인 5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기술력 축적을 위해 단기 목표는 첫 가동부터 우리 손으로 공장을 직접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장기 목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의 확보였습니다. 해외 기술 연수를 떠나는 사원들에게 박태준은 무슨 수를 쓰든 철강 기술에 대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배워와야 하며 기술들을 머릿속에 듬뿍 담아 오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직원 해외 연수를 통해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기술력 개발을 위해 부단한 투자, 경험 축적, 정보화와 과학화를 추진했습니다. 4. 교육 투자 1970년 가을 박태준은 보험회사 리베이트로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는 이 돈을 근거로 1970년 11월에 포철 장학회를 설립합니다. 교육보국의 일념으로 71년 9월에는 국내 최고의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설립합니다. 그리고 86년에는 한국 최고 대학의 하나인 포항공대를 설립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교육시설과 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포철의 사원들과 지역민들에게 교육 복지를 제공합니다. 부실공사의 배제, 완벽주의 1977년 8월
발전 송풍 설비의 기초공사에서 부실을 발견한 박태주는 80%나 진척된 공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폭파식을 거행합니다. 박태주는 완벽주의를 지향하여 포철의 사전에는 부실공사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1971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유치원인 포항제철 유치원의 전경입니다. 명문대학인 포항공대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6. 공기 단축, 즉 비용 절감인데, 공기 단축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바로 비용 절감이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포철 1기 공사는 예정보다 2개월 단축했으며 2기 공사도 예정보다 1개월 단축했으며 3기 공사도 5개월 단축했습니다. 공사의 과학적 공정관리를 위해 박태주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포트 기법을 이용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는 작업의 순서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공사 중복 배제나 공기 단축을 도모했습니다. 7. 임직원의 헌신과 포항시민의 협조. 포항제철의 건설에 있어 포항제철의 임직원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민들의 아낌없는 협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송면의 예수성심시녀회의 고아원 이전, 71년 열련 비상시 콘크리트 타설 시 24시간의 작업, 78년 추석 때 공기 단축을 위해 추석 연휴 반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 시민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공기 단축과 자랑스러운 제철소 건립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8. 박태준의 마지막 헌정. 광양제철소 완공을 한 후 1992년 10월 3일에 박태준은 국립묘지 박정희 묘소에서 두루마리 한 뭉치의 고별사를 고합니다. 25년간 포항제철의 대역사를 성공리에 완수한 후의 보고서입니다.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건설과 운영의 어려움과 난제에 대해 심금소회를 합니다. 포항제철 건설 현장에 13회나 방문한 박정희를 언급하면서 그의 격려와 배려에 감사함을 헌정합니다. 포항제철의 임직원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제철 보국과 하면 된다라는 정신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박정희와 박태준의 위대한 만남과 유종의 미에 대한 동양적 애의의 표현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3일 박태준이 박정희에게 바친 헌정사의 사진입니다. 8장 요약 및 논의. 박정희의 군사정부는 제철산업의 육성을 열망해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철산업 건설의 외화 도입을 위해 키사에 기대를 걸었으나 키사의 무책임과 IBRD 등 국제기구의 부정적 견해로 차관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차관 도입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장기영, 박충훈이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제철의 건설에 있어 박정희는 포항의 입지 결정, 포항 제2제철소 결정,
13회의 현장 방문, 중요한 이사 결정 등 총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의 책임자로 박정희는 미리 박태준을 낙점해서 67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한에 종이마패를 부여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하와이 구상으로 대일 청구권 자금의 전용에 있어 일본 정치인과 제철 관계자들을 박태준이 진정으로 설득하여 그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제1기 포항제철의 건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제철 보국을 성취하기 위해 우양우 정신을 강조하면서 결사적이고 결렬한 의지로 더불어 같이 현장에 임합니다. 김재관 박사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언과 자문이 포항제철의 건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후방 건설 방식을 도입하여 열연 공장, 제철 공장, 마지막에 제선 공장을 세움으로써 완공 첫 해부터 수익을 올립니다. 박태준은 지금 해외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 기술 확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장 건설에 있어 산업공학의 기법인 포트를 최초로 도입하여 공정에 있어 과학화를 도모합니다. 박태준은 사원복지를 강조하여 사원주택, 교육시설, 명문대학인 포항공대를 설립합니다. 즉 임직원과 지역민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주택,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박태준은 부실공사를 배제하는 완벽주의와 평생 포항제철을 한 주도 가지지 않았는 결백주의로 솔선수범하여 우리나라 제철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건설 공기를 단축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포항제철 임직원들의 헌신과 봉사와 포항시민과 광양시민의 협조로 포항과 광양이 자랑스러운 제철 도시가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의 건설 단가는 외국보다도 약 40%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기 공사의 준공연도인 73년도부터 약 1200만 불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포항제철의 흑자로 신용평가가 좋아짐에 따라 확장에 따른 외자 유치의 어려움도 없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포항제철은 국민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으며 국민들에게 제철 국민과 하면 된다라는 자긍심을 선사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3일 박태준이 국립묘지에서 박정희에 대한 헌정사는 두 사람의 위대한 만남, 믿음, 신뢰, 우정, 약속 성취를 했다는 보고는 제철 보국과 근대화의 커다란 본보기가 됩니다. 참고문으로는 위키백과의 포스코, 이대환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만남, 박정희와 박태준, 서각경의 철가랑 박태준, 홍하상의 민nen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 한국산업화의 설계자 김재관 등의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제철 1, 2, 3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